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업무용 승용차 관리입니다. 최근에 법인기업에서 회계 처리, 세무 실무 처리 내용 중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리에 대한 내용은 크게 우리가 5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실 건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범위, 어디까지가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실습으로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를 직접 등록 작업을 할 거고요. 등록된 차에 대한 관리 항목을 설정을 하고 회계 처리까지 연결된 회계 처리까지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보실 내용은 바로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인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예전에는 단순하게 취득과 관련한 혹은 유지와 관련된 어떤 비용들, 차량 유지비가 되건 일단 뭐 수선비가 되건 어떤 차량에 들어간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용 승용차가 등장한 기본적인 목적은 차량에 대해서 지출된 비용을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혹은 관련이 없는 지출이냐를 구분을 해서 관련되는 건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관련되지 않는 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차가 전부 다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가 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열거되어 있는 승용자동차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우리가 뭐니 부가가치세에서 과세되지 않는, 뭐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는 1000cc 미만의 경차 혹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 이런 업종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승용차 자체를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건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러한 승용차나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운구용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로 보지 않는다. 전체 비용을 다 인정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냐라는 걸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업무용 승용차의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자, 전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적인 비용을 비용으로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용이 가입되어 있다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 업무용 승용차가 차에 대한 운행 기록부가 있으세요. 운행 기록부는 이 차가 어느 날짜에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갔다 왔다라는 걸 기록을 하는 걸 운행 기록부라고 하는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된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다른데요. 운행 기록부에 작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정 차에 대해서 지출된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1000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행 기록부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한다면 일부만, 전체 비용이 아니라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업무와 관련된 걸 내가 증명할 수 있을 때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두 번째, 운행 기록부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전용 보험의 가입은 필수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운행 기록부 작성 두 번째 조건은 전체 조건이 1000만 원의 기준 금액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체 지출이 1000만 원이 안 될 때는 굳이 운행 기록부 없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다만 1000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운행 기록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인데, 자, 운행 기록부 작성을 했을 때 이것이 업무 외 사용이냐 아니냐. 운행 기록부에 보면 정해진 날짜에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업무 외 사용 여부가 아니다. 이걸 반대로 한다면 업무에 사용한 거죠. 업무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를 사용한 것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당연히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빙고, 이건 당연한 것이다. 다만 업무의 사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업무 관련 운행 비율, 업무 무관 운행 비율을 구분을 해서 차량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업무에 썼다, 어느 정도 비율이 업무에 쓰지 않았다,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비율을 따져서 업무에 관련된 운행 비율은 비용을 인정을 하고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비율만큼은 비용을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들어간 일반적인 비용들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운행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행기록부가 어디에 갔다 왔다는 기록을 할 때 업무와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걸 표기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실제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꼭 챙겨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실 건데, 자, 업무용 수용자 등록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교육용 프로그램은 아니고 실무 버전 프로그램입니다. 스마트 A라고 해서 현재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화면에 캡처 떠서 보여드린 건데,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실무 버전을 실제 뭐 보시거나 사용하실 일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용으로 수업을 하면서 실무 버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화면 한번 보여드립니다. 기본적인 업무용 수용차가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 작업이 선행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고정자산 등록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지만, 고정자산 등록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산 등록이 되어 있다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등록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왼쪽에 좌측에 보신 내용은 그 기본적인 교육용 화면에 기초정보관리의 업무용 수용차 등록이라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보신 화면은 실무 프로그램, 실무 버전의 업무용 수용차 등록입니다. 우리가 교육용은 조금 화면을 단순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 버전은 메뉴가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하나는 업무용 수용차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되셔야 된다?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이 등록된 자산 중에서 이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명의 구분, 회사차냐 아니면 리스냐라는 것이 먼저 등록이 되셔야 되고, 기본적인 고정자산 코드가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코드를 선택을 하신다라는 내용은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연동해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할 때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용이 있으시다면 공통적인 내용은 고정자산 코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용 수용차 등록하기 전에 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고정자산 등록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자, 보신 내용이 실무적인 실무 화면을 보셨다면 저희가 실제 교육용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 저희가 지금 실습하실 첫 번째 부분은 업무용 수용차 등록입니다. 화면 보시면 수행 1 과제와 수행 2 과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보실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할 건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기 전에 고정자산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301번 차량 운반 코드에 지금 이 차량을 먼저 등록을 하고, 이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를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실무 작업을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희가 창을 두 개를 기준해서 보실 겁니다. 기본적인 입력하기 위한 자료 화면 보실 거고, 또 하나는 실무 프로그램 화면인데요. 제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급수는 TAT 2급으로 가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저희가 공통으로 2000번의 재무전자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로그인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용 수용차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좌측에 회계 메뉴 실행한 상태에서 재무회계의 기초정보관리에 보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 있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 가시면 승용차 등록 화면이 나오시는데 앞에 얘기 드렸듯이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기 전에 뭐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고정자산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세 번째 탭 고정자산 등록에 고정자산 등록부터 실행을 합니다. 자, 자산 계정 과목 코드를 선택을 할 거고요. 무릎에 누르셔서 차량 운반구죠. 네, 차량 운반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코드 301번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코드 번호 301번. 자산명에 차량 1이라고 차량 1. 취득일이 나옵니다. 2017년 12월 31일.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쓰라고 되어 있으세요. 우측에 정률법 말고 정액법으로 방법 바꾸고요. 나머지 내용 입력할 건데 기초가액이 나옵니다. 기초가액이 4,500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1,800만원 나와 있네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 1,800만원 입력을 했고요. 단기 장부가액이 2,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경비 구분이 나오는 사실 이 경비 구분이 고정자산 등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내용을 뭐 500이냐 800이냐에 따라서 결산할 때 제조원가로 가기도 하고 손익계산대 판매관리비로 가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금 800번 선택을 하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계정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자산명, 취득일, 상각방법, 기초가액, 전개말 상각누계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을 다 했네요. 내용연수까지 입력을 하겠습니다. 5년. 그래서 단기 상각 금액까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각 범위액이 900만원 나와 있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법인세 기준에서 차량 운반구, 즉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금액은 1년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900만원이 나왔다고 할 때 초과되는 100만원은 다음 해로 2월 돼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 향후에 법인세에서 추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자산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제 업무용 수용자 등록을 할 건데 혹시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업무용 수용자 등록 화면으로 갈 거고요. 자산의 코드 나옵니다. 101번입니다. 차량 번호가 25호에 7466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차종 그랜저. 옛날 차량 같은데. 자, 회사차입니다. 사용 여부 O 되어 있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항목들을 넣을 건데요. 이 부분은 고정자산 코드에 물음표 눌러주시면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실무는 차가 여러 대 나올 테니까 해당되는 차를 선택하시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관련된 정보들, 자산명, 취득일자, 경비구분, 명의구분 자동적으로 연동돼서 땡겨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상에 나오는 실무 자료에 나오는 기초주행거리 200k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보험 가입 여부 되어 있다라는 거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이 2019년 12월부터 20년 12월 31일이죠.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험 기간까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용자 등록을 했고요. 자, 이렇게 수용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회계 처리를 할 때, 전표 처리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냥 지금처럼 등록만 했다고 해서 업무 수용자 관리가 제대로 되진 않습니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등록된 승용차에 대해서 관리 항목 설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각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즉 취득한다라면 차량 운반구가 될 것이고 각각의 비용 계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항목을 관리하겠다는 걸 따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도 업무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게 등록이 돼 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관리 항목을 체크를 해 주셔야 전표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할 때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습을 하실 거고요. 차량 운반구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관련된 계정들, 차량 유지비 혹은 세금과 공과, 수선비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도 세금과 공과는
차량에 대한 보유세죠. 자동차세에 대한 개정입니다. 차량 유지비나 세금과 수선비에 대한 각각의 관리 항목을 업무용 수익 관리 항목을 반드시 설정을 동그라미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자, 예컨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전표 작성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부의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차에 기름 넣었으니까 기본적인 계정 과목이 차량 유지비, 대비의 현금 이렇게 될 건데 전표 입력을 하고 전표 입력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업무용 수행자 관리를 수행하라라는 실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고정자산 등록이나 업무용 수용차가 먼저 등록이 되고 그리고 각각의 관련된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이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관리 항목 설정 작업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한 상태에서 하실 거고요. 프로그램 실행된 상태에서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메뉴를 실행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건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좌측의 자산에서 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을 선택을 하시고 유형자산 중에서 차량 운반부 208번이죠. 차량 운반부 계정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에 관리 항목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관리 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고 우측의 막대를 내려서 제일 아래로 가보면 업무용 승용차, 즉 차량 운반부라는 계정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이 있는데 X 사용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얘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 자, 확인.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얘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판매 관리비 안에 기본적인 계정 과목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거고요. 차량 유지비에서 역시 관리 항목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업무용 수용자에 대한 사용하는 걸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뭐 수선비 그리고 계정 과목이 본 것 중에 세금과 공과 수용자에 관련된 내용은 다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선비 계정을 찾아서 수선비 820번에 있네요. 수선비에 대해서 역시 관리 항목 수용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요. 다음 세금과 공과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다면 전표 입력을 이제 할 건데 자, 순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업무용 수용차 관리를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업무용 수용차 등록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업무용 수용차 관리하기 위한 연결되는 계정 과목들의 관리 항목 설정을 하셔야 된다. 수용차에 대한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표 입력을 할 건데 전표 입력 창구에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 주실 거고요. 자, 저희 전표 입력 내용, 실습 내용을 보신다면 출금 전표 작성인데 8월 2일입니다. 자, 전표를 8월 달에 2일로 가실 거고 자, 출금 전표니까 구분해서 1번으로 가실게요. 계정 과목이 지금 차에 주유를 했으니까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을 800번대를 줘야 하겠습니다. 금액이 28,000원이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단순하게 전표 입력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차량 유지비에 대한 그 업무 수용자 관리를 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을 선택한 상태에서 F3번, 키보드에 F3번을 눌러주면 아래쪽에 업무용 수용자 관리라고 항목이 열립니다. 하단 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승용차 관리할 수 있는 메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업무용 수용차 코드에서 F2번 눌러주시면 등록된 업무용 수용차가 뜨고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구분해서 화살표 누르시면 어떤 항목인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비냐 기타 등등 쟤는 유리비니까 유리비 선택을 하시고 엔터만 쳐주신다면 업무 수용자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희가 계정을 선택을 하고 F3번 눌렀을 때 하단의 내용이 나오는 이 부분은 반드시
업무 수용자에 대한 등록이 되어져 있고 개정 과목에 대한 관리 항목 설정까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은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실습하신 내용이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라는 걸 한번 보여드린다면 교육용과 실무 버전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스마트의 실무 버전 프로그램이고요. 8월 2일에 차량 유비란 계정을 똑같이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차량 관련 전표 입력이 됐다. 그러면 계정을 선택하시고 저희도 아까처럼 F3번 눌렀죠. F3번을 통해서 하단에 승용차 관리 부분이 뜹니다. 그러면 승용차 코드에서 F2번을 통해서 차량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분을 항목을 유리비로 선택을 합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저희가 실무 버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걸 실제로 보여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용을 통해서 수업을 했지만 보신 것처럼 업무용 수용자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실무 버전을 통해서 작업하신 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했다. 학습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점은 없으시죠? 이번 시간 저희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 승용차에 대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다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 운행 일자가 작성이 되어야 된다. 다음은 우리가 기억할 건 1,000만 원 기준 금액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초과된 지출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건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업무 무관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을 할 건데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먼저 고정사산 등록을 하고 업무용 수용자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습은 교육용으로 진행을 했지만 실무 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화면에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만 아시더라도 실무적인 준비는 충분히 취업하시더라도 프로그램 사용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진행되는 연결되는 학습들도 교육용 프로그램과 실무 버전을 병행해서 보실 수 있도록 강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온라인 학습이니만큼 반복 연습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